역사 서적 코너부터 시작해 시집과 소설책 코너를 지나 가장 안쪽에 오래된 잡지 더미까지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시간의 덮개가 희뿌연 입자가 되어 햇살 속에 흩어집니다. 3년 전 그의 아내 혜정이 세상을 떠난 후 서준의 시간은 이 먼지처럼 부유할 뿐 어디에도 내려앉지 못했습니다. 혜정은 이 서점의 빛이었습니다. 책의 가치는 몰라도 사람의 가치를 알았던 아내. 무뚝뚝한 서준 대신 손님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이 낡은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었던 사람. 작은 주전자에 물이 끓는 소리. 서점 안쪽 작은 공간에서 그는 아내가 쓰던 찻잔에 조용히 녹차를 따릅니다. 그리고 맞은편 의자를 한동안 바라봅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하며 여보, 오늘 점심은 칼국수 어때요? 묻던 아내의 환영이 어른거립니다. 서준 혼잣말, 아주 나지막이 오늘은 그냥 밥에 물 말아 먹을 거요? 대답 없는 질문과 대답 없는 대답. 그것이 그의 아침이었습니다. 책들은 말이 없었고 그는 더 말이 없었습니다. 은서서가는 거대한 침묵의 왕국이었고 최서준은 그 왕국의 외로운 왕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낯선 희망. 그 침묵의 왕국에 균열을 일으킨 것은 길 건너편의 소음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공사가 끝나고 소옥화원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작은 구슬 화원? 이름이 참 곱다고 서준은 무심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곳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길 건너편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맑게 울리는 소리, 경쾌한 느낌. 내레이션. 김은수, 그녀 역시 쉬나우. 그녀의 인생은 얼마 전 큰 변곡점을 지났습니다. 20년을 훌쩍 넘긴 결혼 생활의 마침표. 나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에 미쳐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고 어느새 부부는 가장 먼 거리를 둔 룸메이트가 되어버렸을 뿐. 우리 이제 각자의 행복을 찾아주자. 담담한 이별 후 그녀는 도망치듯 이곳 은서동으로 왔습니다. 흙과 식물을 만지며 새로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싶었습니다. 화분 옮기는 소리, 흙을 부어넣는 소리, 분무기 소리. 은수 혼잣말, 밝게 그래, 잘해보는 거야, 김은수.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레이션. 가게를 정리하며 길 건너를 보았을 때 그녀는 은서서가라는 낡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8년 전 책을 좋아해 언젠가 작은 서점을 차리고 싶다던 한 청년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은수 속마음, 내레이션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최서준이라는 이름이 어디 한둘이겠어. 하지만 며칠 뒤 가게 문을 열고 나오는 남자의 옆모습을 본 순간 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었지만 책을 바라보는 깊은 눈매와 무심한 듯 굳게 닫힌 인매는 그녀의 기억 속 청년과 꼭 같았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가장 잊고 싶었던 과거와의 재회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골목의 이웃들. 은서동 골목에는 저마다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은수의 꽃집 옆에는 50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성 이발관이 있습니다. 가위질 소리 사각사각,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김씨 이발사 무심한 척 툭툭 새로운 꽃집 양반. 저기 서점 주인 알아요? 최서준이 저놈 원래 저렇게 말이 없는 놈이 아니었는데 3년 전에 마누라 잃고는 아주 사람이 돌부처가 됐어. 돌부처. 그 맞은편에는 골목의 모든 소식이 통하는 광주 식당이 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손님들 왁자지껄한 소리. 박씨 식당 주인 은수에게 국밥을 내주며 친근하게 아이고
사장님 오셨네. 꽃집 생기고 나서 골목이 다 환해졌어. 근데 저기 건너 최 사장님이랑은 인사했소? 둘이 동갑이라던데 말벗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저 양반 속정이 얼마나 깊은데. 표현을 못해서 그래, 표현을. 은수는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조금씩 골목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난 38년간 자신이 몰랐던 최서준이라는 남자의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다리, 음악 조심스럽고 서정적인 현악기 연주, 잔잔하게 깔린다. 소리 없는 인사, 흔들리는 마음. 그렇게 한 계절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둘 사이에는 소리 없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아침 8시 서준이 가게 문을 열며 맞은편을 향해 아주 잠깐 고개를 숙이면 물뿌리개를 들고 나온 은수가 그를 발견하고 옅은 미소로 답하는 것. 폭 10m의 작은 골목길은 여전히 그들에게 38년이라는 아득한 강이었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 서준의 낮은 한숨 소리, 서준 속마음, 내레이션 웃는 모습은 여전하구나. 저렇게 환하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나 때문에 얼마나 울었을까. 꽃 가위로 줄기를 사각 자르는 소리, 은수 속마음, 내레이션 저 굽은 어깨. 책 속에 파묻혀서 평생을 살았구나. 당신 곁에는 누가 있을까? 행복할까? 궁금했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묻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감정의 줄을 단 채 각자의 섬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의 시집, 차분한 빗소리를 배경으로 애틋하고 슬픈 첼로 연주,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낡은 가요. 기억의 수문을 연 것은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비였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에 달린 종소리에 화들짝 놀란 은수 앞에 최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갈색 우산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준 조금 젖은 목소리, 망설이며 저기 비가 많이 와서 손님도 없을 듯하여 드릴 말씀이. 은수 놀라움을 감추며 차분하게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비 맞지 마시고. 서준은 품 안에서 비닐에 싼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류시와의 시집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은수가 21살의 봄, 그의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시집이었습니다. 은수 숨을 살짝 들이마시며 이걸 아직도. 서준 아내가 이 시집을 참 좋아했소. 잠시 틈 당신이 줬다는 건 모르고 그냥 늘 머리맡에 두었지. 아내가 가고 나서 정리하다가 이걸 봤는데 서준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집의 첫 장 앳된 은수의 글씨가 38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눈앞에 있었습니다. 나의 첫사랑 서준에게 우리의 시간이 이 시처럼 애틋하기를. 플래시백 마이너스 과거 회상 장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빗소리가 멀어지고 80년대 대학 캠퍼스의 왁자지껄한 소음, 통기타 소리와 노래 소리. 젊은 은수 밝은 목소리 최서준. 너 주려고 아껴둔 용돈 다 털었다. 생일 축하해. 젊은 서준 쑥스러워하며 책을 받아들고 고맙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제목이 꼭 우리 같네. 젊은 은수 팔짱을 끼며 뭐가 우리 같아? 난 내 곁에 딱 붙어 있는데. 젊은 서준 진지하게 아니. 난 곧 군대 가고 넌 파리로 유학 준비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도 곧 그리워질 테니까. 꼭 이별을 준비하는 것 같잖아. 우리가. 젊은 은수 서운한 목소리.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안 헤어져.
내가 편지 매일 할게. 너도 꼭 해야 돼. 다시 현재로. 빗소리가 다시 가까워진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입대를 앞두고 돌연 이별을 통보했고, 은수는 이유도 모른 채 그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아릿한 기억이 빗소리를 타고 심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은수 감정을 누르며 책은 이제 괜찮아요? 좋은 분이 좋아했다니 그걸로 됐어요? 은수는 시집을 받는 대신 작은 보라색 화분 하나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은수 무스칼이에요? 꽃말은 실망, 시래. 하지만 또 다른 꽃말은 다시 찾은 행복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는 서준 씨 마음에 달렸겠죠. 서준 씨라는 호칭. 38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부름에 서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화분을 받아들고 도망치듯 서점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은서서가의 창가에는 보라색 무스카리 화분이, 그리고 소옥화원의 계산대 위에는 낡은 시집이 놓였습니다. 그들만의 언어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책과 꽃의 대화. 다음 날 아침, 은수는 꽃집 문 앞에 놓인 작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이예인 수녀의 산문집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책갈피가 끼워진 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 은수 속마음, 내레이션 함께 아파하는 것. 그날 오후 서준은 서점 문고리에 걸린 작은 국화꽃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하얀 국화의 꽃말은 진실 그리고 감사. 그는 한참 동안 그 작은 꽃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책과 꽃은 38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만의 애틋하고 조심스러운 대화가 되어 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시집을, 괜찮다는 말 대신 꽃을 건네며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아주 느리고 또 조용히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폭풍. 긴장감을 조성하는 낮은 톤의 현악기 배경음악. 천천히 시작. 재개발이라는 그림자. 단풍이 곱게 물들던 초가을 무렵 평화롭던 은서동 골목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트럭이 멈추는 소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벽에 공고문이 붙는 소리. 그리고 며칠 뒤 양복을 빼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건설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최 팀장은 번쩍이는 조감도를 펼쳐 보이며 명품 주상복합 타운이 들어설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최 팀장 매끄럽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 어르신들, 이건 기회입니다. 낡고 불편한 구옥 대신 최신식 아파트 입주권에 넉넉한 보상금까지 저희가 최고의 조건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씨 이발사 버럭 화를 내며 최고의 조건? 여기가 어떤 곳인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내 청춘이 다 묻힌 곳을 돈 몇 푼으로 사겠다고? 썩 꺼져. 골목의 민심은 흉흉했지만 현실적인 보상 안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딸 다혜와 은수의 아들 지훈도 서울에서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다혜 걱정스럽게 아빠, 저도 건축하는 사람이라 알지만 이런 흐름 막기 힘들어요. 그냥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고 저희 집 가까운 데서 편하게 사시는 건 어떠세요? 지훈 은수에게 단호하게 어머니 겨우 자리 잡으셨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인 제가 법적으로 알아볼게요. 하지만 상대가 대기업이라 쉽지 않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셔야 해요. 자식들의 현실적인 걱정은 서준과 은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제 겨우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떼려 하는데 삶의 터전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등불 아래의 동지. 상인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격앙된 목소리들 사이에서 서준은 침묵을 지켰고 은수는 골목의 역사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은수는 골목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주인들의 이야기를 녹음했습니다. 효과음 셔터 소리, 은수의 녹음기에 녹음되는 김씨 이발사의 목소리. 김씨 이발사 녹음 내가 20살 때 여기서 처음 가위를 잡았지. 저기 최서준이 놈 고등학생 때 머리도 내가 깎아줬어. 그 모습을 서준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그는 은수에게 낡은 사진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30년간 그가 찍어온 은서동 골목의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준 머뭇거리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은수 사진첩을 넘기며 감동한 목소리 세상에. 서준 씨, 이건 정말. 사진 속에는 지금은 사라진 가게들, 이제는 늙어버린 이웃들의 젊은 시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서준이 골목에 보내는 가장 깊은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함께 싸우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서준은 밤늦게까지 책방에 불을 켜놓고 법률 서적을 뒤지며 탄원서의 논리를 다듬었고 은수는 서준의 사진과 이웃들의 이야기를 엮어 은서동 이야기라는 작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오해의 그림자.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은수의 꽃집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고 중년의 신사 한 명이 내렸습니다. 은수의 전남편이었습니다. 전남편 담담하게 아들한테 얘기 들었네. 힘든 일이라던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은수 선을 그으며 괜찮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길 건너 서점에서 그 모습을 본 서준의 가슴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멋진 남자. 어쩌면 그녀는 흔들릴지도 모른다. 자신은 그녀에게 또다시 상처만 주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서준은 은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꽃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침묵에 은수는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마음의 본향 상영 시간 약 60분. 음악 조용하고 애틋한 피아노 선율, 한방눈이 내리는 듯한 느낌. 눈 내리는 밤의 진실. 어색한 침묵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밤,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반대 서명 용지를 정리하던 은수는 불 꺼진 책방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눈 밟는 소리 뽀드득, 서점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은수 서준 씨. 저예요, 은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참 뒤 문이 열리고 서준이 나타났습니다. 둘은 은서서가의 작은 난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타닥타닥 난로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은수 힘겹게 제가 뭐 잘못했나요? 왜? 갑자기 저를 피하시는 거예요? 서준 시선을 피하며 지난 주말에 그분 은수 깨달았다는 듯 한숨아. 전 남편이에요. 재개발 소식 듣고 와서 변호사라도 붙여주겠다고. 하지만 저한텐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서준 자조적으로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더군. 당신 옆에 서기에 어울리는. 은수 목소리가 높아지며 어울리는 게 뭔데요? 서준 씨는 왜 항상 그렇게 도망만 가요? 38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대체? 말해봐요. 내가 당신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은수의 울음 섞인 절규에 서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심을 38년 만에 처음으로 꺼내놓았습니다.
서준 떨리는 목소리. 그날 군대 영장이 나왔는데 같은 날 아버지 공장이 부도났다는 소식도 들었소. 집은 빚더미에 앉았고 동생들 학비는커녕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지. 그런 주제에 파리로 유학 가는 당신을 어떻게 잡아? 내 가난이 당신의 날개를 부러뜨릴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소. 미안했소. 내가 너무 비겁했지.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오해와 원망이 하얀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은수는 흐느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너무 어렸고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어리석었던 거라고.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맴돌지 않았습니다. 골목의 젊은 예술가 소희의 제안으로 그들은 은서동 이야기 책자와 사진들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타자 소리, 온라인에 게시물이 올라가는 알림음, 좋아요가 들린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오래된 골목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지역 언론과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혜와 지훈 역시 부모님의 진심을 알게 된 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싸움에 동참했습니다. 다혜는 건축가의 전문 지식을 살려 문화 보존의 가치를 역설했고 지훈은 법률 검토를 통해 건설사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희망차고 따뜻한 오케스트라 연주 서서히 고조된다. 결말은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여론의 부담을 느낀 구청이 재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은서동 골목 일부를 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골목의 심장을 지켜냈습니다. 함께할 시간을, 함께할 공간을 지켜냈습니다. 늦게 찾아온 완전한 봄. 효과음 활기찬 골목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새소리, 은수의 가게 문 종소리.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골목은 이전보다 더 활기 넘쳤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의 발길로 은서서가와 소옥화원은 매일같이 북적였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서준은 책방문에 잠시 외출 팻말을 걸고 길을 건넜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가게 안에서 앞치마를 두른 은수가 그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수 어머, 어디 가게요? 오늘 장사 안 해요? 서준 쑥스럽게 웃으며 오늘 문 닫았소. 당신이랑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서준이 내민 것은 낡은 시집도 어려운 산문집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영화표 2장이었습니다. 은수 웃음 터뜨리며 영화요? 우리가? 서준 38년 전에 같이 보자고 약속했던 영화가 재개봉했다더군. 너무 늦었지만 그 약속 오늘 지키고 싶소. 서준이 내민 손을 은수가 망설임 없이 잡았습니다. 59의 두 사람은 마치 21살의 청춘처럼 햇살 좋은 은서동 골목길을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38년이라는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그들만의 진짜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헌책의 깊은 향기와 갓 피어난 꽃의 향기가 따스한 봄바람에 섞여 그들이 함께 걸어갈 미래의 시간을 축복하듯 은서동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정적인 피아노 연주가 풍성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어우러지며 서서히 볼륨이 커졌다가 긴 여운을 남기며 끝난다. 최종 평가 마이너스. 은서동. 그 골목의 봄은 중년의 사랑을 소재로 한 작품 중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 서사와 사회적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등장인물들의 감정 변화가 설득력 있게 그려집니다. 특히 3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감당하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를 그린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오디오북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잘 살려 청각적 즐거움까지 제공하는 이 작품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독자들에게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귀중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단순히 중년의 로맨스라는 장르적 틀을 넘어서 우리 시대의 공동체와 전통,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한 수작이라 평가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이 작품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희망을 전해줍니다.